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이 오전장부터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수급 포인트 어디에 둬야 될까요? 저승절지만 이틀 연속 쇼크 얘기만 하게 되네요. 오늘 수급 포인트는 실제적 영향이 지금 상당히 미치고 있는데 엔화 쇼크를 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애플 쇼크를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별 쇼크는 없었어요. 미국 시장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증시 3일 연속 어떤 흐름인가 하면은 올라도 될 자리에서 자꾸 우리 증시만 지금 밀리고 있는 게 3일째입니다. B차익 뱅가드 관련해서는 이제 B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이고 또 계절적인 요인으로 본다 그러면 차익 매물, 둘 다 프로그램 매도죠. 이 프로그램 매도가 여전히 번갈아 가면서 어제는 차익, 오늘은 비차익 또 매도가 나오고 있고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지금 환율까지 또 애를 먹이고 있는 겁니다.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애플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죠.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좋았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아마 그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애플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IT 경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들 자신의 경쟁력이 약화된 그들 자신의 문제였다는 쪽에 국한을 시킨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전히 양호한 어떤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 흐름 같은 경우도 기대를 할 만큼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고 미국 경제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저께 나왔던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보더라도 5년 내에 어떤 최저치를 보였더라는 얘기가 있고 또 경기 수익 지수도 마찬가지로 전망치를 웃도는 0.5% 상승을 보였다. 그런 게 나왔었죠. 이게 호재가 됐었는데 자 이런 글로벌의 어떤 양호한 어떤 흐름을 오늘도 우리가 못 쫓아가는 또 결정적인 이유가 또 나왔죠. 엔화 약세. 약간 좀 주춤돼서 안심을 좀 했었는데 또 한 번 치고 나가는 겁니다. 독일을 비롯해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어떤 경고선 멘토 내지는 성토를 하고 있죠. 또 소로스까지도 환율 전쟁을 경고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문제는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있더라. 일본 당국자의 어떤 발언에서도 지금 나올 수 있겠지만 여전히 어떤 강선 자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에서 또 주춤하던 엔화 약세 흐름이 다시 강하게 90엔 쪽으로 올라가 버렸던 거죠. 이게 또 당국자의 멘트 자체가 엔화 약세의 흐름에 다시 불을 좀 지핀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오늘 수급 흐름에 빠르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매도가 많은 쪽이 자동차주가 되겠는데 이쪽에 지금 매도가 많은 것은 당장의 실적. 어제 오늘 나오는 이 실적에 대한 어떤 약간 실망감은 있겠죠. 하지만 컨센 자체가 거기까지 낮춰졌기 때문에 실망이 지금 당장 나온 4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향후 환율에 대한 걱정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쏠려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지금 엔화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의 최근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게 목표가 하향이 많은데 그 상당수 이유 중에 하나가 엔화 약세 그것 때문에 목표가를 하향한다는 리포트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금융시장에 좀 혼란이 좀 오고 있죠. 이 정도의 상황이면은 아마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방법이 있다면은 우리 당국도 어떤 적절한 대응이 좀 나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다소 주춤하던 엔화 약세 현상이 지금 다시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달러엔이 90엔대로 다시금 올라서는 상황인데 이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각 현재 1,4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기전자, 운수장비 또 화학 쪽을 순매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운수장비, 전기전자, 화학 매도가 나오는데 역시 환율이 최고의 화두로 떠오르다 보니까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잠정 실적 나왔다시피 비슷하게 잘 나왔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고요. 오늘 매도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은 역시 운수장비, 전기전자인데 특히나 이제 운수장비 쪽으로 자동차 쪽이겠죠.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 환율에 대한 우려, 또 환에 따른 어떤 실적에 대한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통이나 철강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은 상당히 외국인들 흐름 같은 경우는 연말 이후에 계속 지금 약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매수 종목을 보면 특징적인 게 분명히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이 조금 좋죠.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정도를 제외하면은 삼성화재 삼성생명이죠. 삼성화재 이런 종목들 보험주 쪽에 좀 붙어 있고, 그다음 신한지주, 또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역시 약간은 외생 변수와 좀 무관한 어떤 그런 종목 쪽에 외국인 같은 경우도 소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매도가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140억 원대 소폭의 순매도입니다.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순매도에 나서고 있지만 그 규모는 외국인에 비해서 좀 현격히 적은 편인데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치수가 2000쯤에 집권해버리면은 아무래도 또 환매가 많이 나오고 또 치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매도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 1950이든 60이든 알단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환매 수준 자체가 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드리겠고 치수가 내려갈수록 또 연기금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절히 조정이 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관들은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역시 손을 놓고 있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고 오늘 매도 업종 역시 운수 장비, 전기전자 뭐 유통해서 매도가 나오는데 운수 장비 우려가 역시 있죠. 다만 기관들은 운수 장비에 대해서 최근에 좀 갈등하는 조정. 왜냐하면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로 볼 것인가,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를 볼 것인가 좀 갈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화학이나 이제 금융, 전기, 가스 정도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매수 종목을 보시면 SK 하이닉스, 뭐 LG 디스플레이, 한국전력, KT, 현대차도 들어가 있네요. 오늘 좀 특이하게도. 보시면 대부분 종목들이 좀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컸던 종목 내지는 한국전력 KT 같은 외생 변수와 관계가 없는 그런 쪽에 매수가 붙어 있더라.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투자 포인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어제와 큰 변화는 없는 건가요? 큰 전략 같은 경우는 변동을 주기는 그렇고요. 굉장히 좀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못 따라가는 좀 아쉬운 굉장히 그런 시점인데요. 펀드멘탈과 무관하게 수급에 의해서 급락이 나온 낙폭과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역시 좀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좀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나중에 다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문제가 수급되고 있고 외생 변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쪽을 비껴 나가는 쪽을 찾으려 그러면은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은 특히나 수급 쪽에 데미지가 입지 않는 쪽이 코스닥 쪽이죠. 그래서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중소형주 쪽에 계속 관심을 추세적으로 가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